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루돌프 슈타이너의 정신과학입니다. 그가 1912년에서 13년 사이에 베를린에서 했던 강연 기록을 바탕으로 이 독특한 세계관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원래 구술 강연이었죠? 네, 맞습니다. 슈타이너 사상의 핵심은 인간을 단순히 물질적 존재 이상으로 봤다는 점인데요. 이게 당시로서는 굉장히 뭐랄까 파격적인 주장이었죠. 그렇죠. 그럼 먼저 슈타이너가 인간을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봤는지부터 시작해 볼까요? 좀 독특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 흔히 말하는 육체, 이건 뭐 광물계와 공유하는 거고요. 그 위에 식물과 공유하는 에테르체, 에테르라이브, 이게 생명력을 담당한다고 봤고요. 아, 에테르체, 생명체라고도 하죠. 네, 맞아요. 그리고 동물과 공유하는 아스트랄체, 아스트랄리시아 라이브, 이게 감정이나 욕망 같은 걸 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간 고유의 것, 바로 자, 익트레거,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에테르체, 그 생명력이라는 개념이요. 당시 과학계에서는 사실상 폐기된 개념 아니었나요? 이미 19세기예요. 맞습니다. 슈타이너도 그걸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당시 과학이 실험실에서 유기물을 합성해내면서 더 이상 뭐 특별한 생명력 같은 건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슈타이너는 여기서 반박을 해요. 그게 에테르체가 없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거죠. 실험실 합성이 생명 현상의 어떤 결과물을 만든 거지 생명 그 자체, 그 조직화하는 힘까지 재현한 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물질적인 과정과는 다른 어떤 독립적인 실체로 본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잠을 잘 때 아스트랄체와 자아는 육체랑 에테르체에서 빠져나와서 뭐랄까 독자적으로 영적인 활동을 하면서 회복한다고 봤어요. 흥미롭네요. 근데 또 다른 반론도 있을 것 같아요. 정신과학에서 말하는 상위 세계 인식, 예를 들면 뭐 상상, 이미지네이션, 이나 영감, 인스피레이션 같은 거요. 이게 그냥 주관적인 환상이나 착각일 수 있다는 비판은 당연히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슈타이너 본인도 그 위험성을 엄청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상상이나 영감은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공상이랑은 전혀 달라요. 굉장히 엄격한 내적 훈련, 그리고 자기 인식이 필요하다고 봤죠. 훈련이요? 어떤 종류의 훈련인가요?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감정, 이걸 객관적인 영적 실제와 명확하게 구분하는 훈련이요. 쇼펜하워 예를 들기도 했는데 뜨거운 쇠를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랑 실제로 만져서 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네, 당연히 다르죠. 그것처럼 상위 세계의 인식도 훈련을 통해서 진짜 실제와 접촉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한 내 머릿속 그림이 아니라. 그럼 그 실제와 접촉하기 위한 조건 같은 게 있었나요? 네, 바로 진실성, 와르하프테카이트, 그리고 도덕적 용기, 모랄리션 모트, 이런 내면의 덕목을 키우는 게 필수적이라고 봤습니다. 계속 자기를 성찰해야 하는 거죠. 그렇군요. 또 중요한 개념으로 윤회 사상이 있죠. 영혼이 여러 생을 반복한다는 거요. 네, 윤회, 위더홀트 에든 레벤, 이것도 정신과학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영혼의 핵, 그러니까 자아가 그냥 백지 상태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전 생들의 경험이나 힘, 또 미해결 과제 같은 걸 가지고 온다고 봤어요. 아, 그게 이거햄이 유전적 특징이나 환경과 만나서. 그렇죠. 상호작용하면서 그 사람만의 어떤 성향, 재능, 또 운명 같은 걸 형성한다고 설명했죠. 죽음 이후에는 영적인 세계를 거쳐서 다시 태어난다고 봤고요. 단순한 생물학적 유전과는 좀 다른 관점이죠. 그럼 도덕성 같은 것도 다음 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 건가요? 네, 정확해요. 한 생애에서 행한 도덕적 행위의 결과가 다음 생의 조건이나 만남에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형성력, 카르마로 작용한다고 봤습니다. 슈타이너가 이런 주장들을 하면서 당연히 엄청난 반론에 부딪혔을 텐데 그런 비판들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로 보였나요? 그게 또 좀 인상적인데요. 반론을 피하거나 무시하기보다는 오히려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심지어 정말 진지하게 진리를 찾는 사람이 자신의 이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아, 그래요? 네. 어떤 철학자가
익명으로 자기 책에 대한 비판서를 냈던 예를 들면서 어쩌면 이론을 만든 사람 자신이 그 이론의 약점이나 가능한 반론을 가장 깊이 알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열린 태도를 보였어요. 와, 대단하네요. 오늘 이렇게 루돌프 슈타이너의 정신과학에 대해 쭉 살펴봤는데요. 물질 너머의 세계를 탐구하려고 하면서도 동시에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주관적인 오류 가능성을 굉장히 경계했다는 점이 인상 깊습니다. 네, 결국 정신과학이라는 건 끊임없이 내면을 들여다보고 성찰하는 노력을 통해서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길을 제시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과학과 영성의 통합을 시도했던 거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슈타이너가 묘사한 것처럼 우리 안에 에테르체나 아스트랄체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들이 정말로 활동하고 있다면요? 우리가 매일 밤 잠드는 그 순간 혹은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아주 일상적인 경험들이 어쩌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탐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